자, 조문 18 제11조의 6 손해평가사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이 1년이 이 업무 정지의 상한이 되는 거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네요. 역시. 조문 19 제11조의 7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재보험 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현금 지급도 가능한 거죠.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20 제12조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말을 하죠. 이걸 이제 보호해 주는 거에 관한 내용인데,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대요. 이것까지 압류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조금 알아먹기 편하게 쓰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압류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이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이 된 그런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제11조의 7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우리 조문 64에 이제 시행령 쪽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럼 잠깐 내용을 보면은 방금 전에 법 제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어떤 액수를 말하는가 하고 이제 내용을 해놓은 건데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양식 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 7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전액.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뭔가 생산해서 그 수익이 나면 뭐 돈을 빌린 걸 갚든 어쩌든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이 비용까지 여기를 건드려 버리면은 이 사람 죽으라는 건데, 그죠? 요 정도는 최소한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 그리고 제1호 외의 목적으로 입금된 거는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이것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조문 21 제13조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의무의 승계.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우리가 상품보험편 쪽에서 봤던 내용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승계 추정이에요. 승계 추정. 뭐 간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승계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보험에 가입 중인 거예요. 보험에 가입 중이에요. 그래서 양도인이 이제 재보험에 가입한 그 양도인이 이 농지를 양수인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 이 양수인은
이 재해보험에 관한 이 양도인의 권리나 이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예, 이 농지를 구입함으로써 이거를 승계한 것으로 재해보험에 관한 계약도 승계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증이 나오면은 바로 이거는 깨지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승계 추정. 예. 조문 22 제14조 업무 위탁.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 이쪽에서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조문 우리 65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같이 보기로 하고 잠깐만 앞서서 여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쓰라고 조문 64번에 같이 좀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복습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조문 65번을 보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가 조문 22번 보면서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등 이런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이거를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말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써놓은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그 지역 그 농협에서 이 보험 모집이나 이런 것들 업무를 하지 않고 NH 뭐 본사에서만 만약에 그 해당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마비 와버리겠죠. 전국적으로 가입하기도 힘들고요. 부산 사람이 보험 가입하려고 본사까지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막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한테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협동조합, 네. 그리고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네. 그리고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그리고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 법인 같은 그런 것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농업 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장 또는 해장의 허가를 받아 성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데죠. 예.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요런 자들이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그 정하는 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문 23 제15조 회계 구분.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문 24 제17조 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여기는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가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됐는데 가로놓기 자리로 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조문 25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그래서 쭉 내용들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업자로 본다. 그리고 금융상품 직접 판매자는 보험 사업자로 본다. 이 내용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문 26 제19조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일부, 그죠?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대요, 정부가요. 그리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보통 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역시 일부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요,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료 같은 거는 가입자가, 재보험 가입자가 이 보험 회사에다가, 이제 여기서는 재보험 사업자라고 표현을 했죠. 재보험 사업자. 보험료는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가입자가 보험회사에다가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보상해야 될 게 있으면은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입자한테 주고요. 이런 구조인데, 원래 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다 낼 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라고 말든 써볼게요. 정부가 이 보험료를 얘한테 줘가지고 가입자한테 줘가지고 지원해 줄 거를, 그리고 이제 가입자 이걸 보험료를 이렇게 내라, 여기 아니라 그 지원해줄 그 보험료의 그 일부 보험료는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한테 다이렉트로 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입자한테 그 보험료도 내 하고 일부를 줬어요. 근데 얘가 아이고 나 보험료 이거 지원금 받았다, 보험 안 들어 하고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다이렉트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풍수의 보험법에 따른 풍수의 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대요. 이게 결국에는 풍수의 보험 그 가입하면서도 지원을 받았을 건데 이걸로 또 받으려고 중복 지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요,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자, 조문 27 제20조 재보험 사업. 정부는 재보험에 관하여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이분들은 정부 대표죠.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개념들인데, 자, 보험 계약자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보험회사죠. 회사와 이제 보험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 내고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가입자한테 보험금 주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을 이렇게 맺잖아요. 이제 이것과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들과 맺은 이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리스크를 떠안는데,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이 리스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들과 또 보험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보험 계약을 재보험 계약,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맺어가지고 이들도 똑같이 가입자들이 하는 것처럼 재보험료를 내고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리스크를 대신 테이크를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재보험금을 받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아래 좀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그러니까 앞서서 정부가 이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이 정부에다가 재보험 사업을 하는 정부에다가 내야 될 보험료, 이하 재보험료라고 한답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둘을요. 그리고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일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그리고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약정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이 재보험 약정 이런 체결할 때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주체를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예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 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어디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뭐 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하게 되면은 1, 2차 합격을 하게 되면은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받는데 여기 이제 농금원장 직인이 땅 찍혀갖고 받습니다. 모두 다 하나씩 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문 28 제21조 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 재보험 기금을 설치한다. 그렇죠? 뭐 내용이 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선생님이 좀 그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지금 이제 두세 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딱 잘 보이는데 뭐 5줄이나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호흡이 좀 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 독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읽었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때 한 가지 그 팁이 있다라면 이 5가지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를 문장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여긴 좀 간단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리고 어떻게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농업 재보험 기금을 어떻게 한다? 설치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들어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런 간단한 문장들은 그냥 쭉 딱 보시고 그냥 조금 긴 호흡이어서 좀 잘 안 보이는 것들은 주체를 누가 먼저 찾은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잣대를 좀 대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조문 29 제22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우리한테 중요한 것보다 이거 재보험료. 두 번째, 정부의 자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출연금. 그리고 재보험기금의 회수자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차입금. 이거에 따른 차입금.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으로서 받은 전입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전입금. 내용들. 그래서 2항 내용을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요,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문 30 제2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대요. 어떤 데에 사용해요? 재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리고 차입금 아까 빌린 거 있죠? 그런 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있으면 경비 지출, 위탁 경비 있으면 위탁 경비 포함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농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재보험 사업을 유지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가지고 기금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 31 제24조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요, 누가요? 농장이요, 회장과 협의하여 관리 운용합니다. 농장은 회장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를 어디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우리가 농금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농업정책보험금원에 이거 따가지고 농금원이라고 불러요. 농금원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문 32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간. 누가요? 농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까지 지출해가는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대요. 그리고 또 농장은요, 2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가지고 농금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그러니까 임원 중에서 이 둘, 그리고 직원 중에서 이 둘, 이렇게 밑줄 쳐서 임원 중 이렇게, 직원 중 이렇게,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한대요.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그리고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관의 업무를, 그리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칭업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금원 직원이 이 공무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 업무를 하는 건데, 기출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이게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이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있죠.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깔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 기금 지출과 요 기금 지출이 글자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틀린 보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표로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그럼 기금 징수관, 기금 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원, 그러면은 기금 재무관, 그리고 기금 지출원, 그러면은 기금 지출관, 그리고 기금 출납원, 그러면 기금 출납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깔을 맞춰서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한다,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한다, 이것들을 좀 깔을 맞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